224페이지 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박스 1번에 매매의 성질 나오죠. 거기 이제 매매는 일방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죠. 그런데 약정만으로 매매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볼 필요 없고요. 그렇게 볼 필요 없고 박스 2번에 계약금 나오죠.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1항에 매매 당사자 1방이요.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를 했죠. 자, 이렇게 계약금을 줬다고요. 3천만 원을. 줬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이 계약금 약정을 했다는 의미가. 그랬을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1방이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랬죠. 그죠? 이행에 착수 전. 주로 중도금 말한다 그랬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요. 교부자. 계약금을 준 자 매수인 말하죠. 매수자는 이를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수령자, 그럼 매도인이겠죠. 수령자는 어떻게? 배액을 상환하여서 뭐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이게 바로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의미라고요. 그죠? 이때 계약금을 뭐라고 그런다? 해약금으로서 성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은 볼 필요 없고요. 볼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자, 오른쪽 오시면 계약금 계약의 성질 나오죠. 그죠? 종된 계약이라고 나오죠. 매매 계약에 따른 종된 계약이다. 여물 계약 이런 거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이번 언제 해지할 수 있느냐? 이행에 착수하기 전, 주로 중도금 지급 전이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따라서 양가로 1번에 보면 매수인이라도 자기가 중도금을 지급해 버렸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행에 착수한 것이니까 매수인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에 착수 이런 거 뭐 자세히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이행에 착수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뭐만 생각한다? 중도금 주기 전. 중도금 주기 전까지. 아셨죠? 그런데 거기 나와 있듯이 뭐 은행에 융자만 신청한 것으로는 뭐예요? 이행에 착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니까 중도금을 내가 주려고 은행에 대출 신청해 놨어. 이것은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매수인이 대금을 치르려고 이행에 준비만을 한 경우, 융자 신청한 경우에는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그죠?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번은 아까도 봤었죠. 그죠? 매수인 중도금을 지급해버렸죠? 그러면 이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니까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자, 뭐 해제 방법 이런 것도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나오죠. 그죠? 담보 책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는 거예요. 이야기. 앞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민법에 책임 체계가 있어요. 책임을 진다 할 때 이 책임 체계가 뭐냐면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책임 체계가 지금처럼 계약을 했죠. 그죠? 그러면 계약의 세계잖아요. 계약을 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책임을 지냐면 계약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계약의 세계다. 계약 책임. 계약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요. 근데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를 둘이 계약하고 몇 날 몇 시에 만나가지고 둘이 박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에 저희 사고 납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우연치 않게 꽝 박아버려가지고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계약 체결을 한 적이 없죠. 그죠?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그러냐면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리는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한번 들어본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임 체계를 알아놓죠? 그러면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막 나왔을 때 남들은 막 뭐 이건가 저건가 맨날 암기하고 고개 들면 잊어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딱딱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책임 체계를 알면. 아까 뭐라고요? 계약의 세계다 그럼 무슨 책임? 계약 책임. 계약을 했다.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대표적이죠. 계약의 세계가 아니다 그럼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처럼 양대 책임 체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책임이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책임 체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민법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법을 고치자 이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데, 대표적으로요, 뭐가 있냐면, 자, 봐보세요. 대표적이네. 아까 질문도 하시던데, 그 남자분이 질문도 하셨었는데, 봐보세요. 지금이 11월이죠. 11월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잔금 치르고 입주했어요. 자, 11월에 계약하고 입주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렀어요. 자, 2017년 내년이 왔어요. 장마가 져요. 보통 몇 월 달에 장마 오죠? 네? 네. 7월? 네, 7월. 그 정도의 장마가 왔어요. 그런데 외벽에서 막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곰팡이가 막 피어요. 곰팡이 피어요. 곰팡이 피어요. 그렇게 해서 방수 공사를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이야기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네. 방수 공사를 했어요. 방수 공사 하느라고 400만 원이 들었어요. 열 받죠? 아니, 여러분이 집을 샀다니까요, 지금. 나무 일이 아니라, 나무 일이면 뭐 그런 모양이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집을 샀다니까요. 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근데 아파트 외벽에 막 비가 새가지고 막 곰팡이 쓸고 여름에 짜증나요, 안 나요?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불러다가 공사했더니 400만 원 들었다니까요. 그것을 과연 나한테 아파트를 팔고 간 매도인 있죠? 이미 이사 가버린 사람.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없을 것 같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눈치로 보니까 있으니까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몇 개월이라고 그러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내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11월 언제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11월에. 그죠? 근데 언제 비가 샜어요? 7월에 했죠. 6개월 지나버렸나요?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눈치가 있어야 돼. 있나 보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법에가 6개월은 6개월인데요. 계약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비가 샌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뭐 기산점이라고 그래요. 언제로부터 6개월 할 때 언제로부터 이것을 기산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시험 내면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짜증도 많이 나요. 특히 한 날, 안 날, 막 이런 거 가지고 6개월. 머릿속에는 6개월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6개월 해가지고 맞아 했더니
왜? 안날이 아니라 계약 한 날로부터 6개월 해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짜증 이빠이 나가지고 정말로 문제는 치사하게 내면서 우리가 뭐 국어 공부를 해, 뭐 유치원생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니까. 그런데 이때요, 매도인이 무슨 채무 불이행이 있나요? 없죠. 아까 자기 의무 다 하고 갔잖아요. 다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왜 지냐 그랬더니 눈치악상 그게 바로 뭐다? 매도인은 담보 책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셨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할 때 담보 책임 강의를 했는데 우리 수험생 중에 그 남자분이었는데 신혼부부였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그러는데요. 미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다 사진 찍어라. 그리고 인테리어 하신 분이 있죠. 오셔가지고 사실 확인서. 왜 이 물이 새는 거 있잖아요. 물이 새는 것은 원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수도관 잘못 건드려가지고 물이 새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외벽에서 누수 이런 문제 있죠. 그죠? 이런 것다. 이 물건,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원인을 잡아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받고 공사한 거 다 사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정식 재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심판 청구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하라고 그랬더니 했어요. 그래서 승소해서 돈을 받았어요. 아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어찌냐면 이렇게 못한다. 이미 돈 주고 이사 가버리고 끝났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러고 남편 바가지나 긁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남편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죠? 공부를 하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법적 사고가 길러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아셨죠? 네,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세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나중에 골목길은. 그리고 오늘은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즉 계약은 했었죠. 계약은 했었죠. 근데 채무 불이행은 없잖아요. 채무 불이행은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은 담보 책임의 내용 하나하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책임 체계는 크게 보면 양대 책임이다. 계약의 세계다. 그럼 무슨 책임?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대표적이다. 계약의 세계가 아니다. 그럼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아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법으로 정해놓은 책임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훌륭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골목길까지는 아니어도 이면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뭐냐면 이 담보 책임은 거기에 보면 권리의 하자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이렇게 있어요. 이 물건의 하자를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자 담보 책임 그래요.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아파트 막 입주하고 나면 5년 내 10년 내 그 시공사에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가 있는 거고 특별법에 없더라도 민법에서 담보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요 아파트 비센다 이것은 권리의 하자일까요? 물건의 하자일까요? 네, 물건의 하자 그러는 거죠. 물건의 하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실제 사례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상당히 많은데 시험은 이 권리 하자가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 그랬더니 여기가 복잡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아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만 들어보는 거라고요. 이야기만 들어보는 건데 방금 이것도 다시 나눠보잖아요. 다시 나눠보면 아파트 있죠. 자, 상계동 100번지 현대아파트 101동 1501호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대체물이 없다고. 대체물이 없어요. 딱 특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특정무르 하자다 그래요. 특정무르 하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홈쇼핑에 사과 한 박스 주문했다고요. 사과 한 박스 주문했는데 그것은 어쩌냐면 대체물이라는 게 있죠. 즉 여기는 만약에요.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1502호를 줄 수 있어도 1501호를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물이 없다고요. 대체물이 없는데 여기는 종류물, 불특정물이라고도 그래요. 이야기 듣고 치우는 거예요. 종류물이라고도 하는데 종류물.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사과 한 박스 주문했는데 배달돼 가지고 택배로 우리 집에 딱 왔는데 사과 박스 뜯어봤더니 다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 몰라도? 네? 전화하죠.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썩었으니까 반품 바꿔줘 그러죠. 바꿔줘 할 수 있잖아요. 바꿔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바꿔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바꿔줘라는 게 없다고요. 이건 이제 법률용어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러는데 그런 용어 몰라도 좋다고요. 여기는 바꿔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바꿔줘 못하는 거죠. 여기는 바꿔줘 그래요. 바꿔줘 그랬는데 그 홈쇼핑 아가씨가 또 열받게요. 고객님 우리는 정확한 사과를 보냈는데 보관 잘못해서 썩은 거 아니에요? 딱 이러면 여러분 열받죠 갑자기. 삐질 그러잖아요. 삐질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감정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안 사. 예, 안 사.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환불해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바꿔줘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어요? 환불해줘. 그게 뭐겠어요? 바로 계약 해지한다. 그 말이죠. 해지하죠? 계약 해지하는 거잖아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뭐냐면 나는 그때 사과를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정신적 손해가 너무나 크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법원까지 가는 교통비가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에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셨죠? 다만 여기는 뭐예요? 바꿔주는 없는 거죠. 바꿔주는 없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혹은 해지 안 하고 뭐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그 공사비 있죠? 그런 것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에가 정해져 있구나. 이런 게 알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세세한 내용은 지금 알 필요가 없다고요. 아셨죠? 자, 권리의 하자는 법에가 5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5가지가. 그러니까 법정 책임이니까 이건 무슨 법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법으로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 적지 마세요. 일부 타인의 권리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다음에 용의권 제한 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한테 알라고 적어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잘난 체 하려고 적은 거에 불과하니까 알 필요 없다고요. 알 필요 없고 오늘은 이것만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은 이거 들어봤죠? 아파트 들어봤잖아요. 이건 아파트 말씀드렸죠. 이건 뭘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과 한 박스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있죠, 그죠? 용어만 오늘 아는 거예요. 용어만. 그리고 이제 여기 권리하자에서는 수량 부족을 보면 특히 수량 부족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100평이래요. 자, 뭘 열람해 받겠어요? 등기부, 그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라고 이제 나중에 지적법에서 공부하게 되죠. 토지대장 같은 거. 이걸 봤더니 다 100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당 얼마 이렇게 산 거예요. 평당 얼마 주고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듣기까지 했죠. 나중에 측량을 해봤어요. 측량해봤더니 90평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90평. 그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꽤 많죠, 그죠? 우리는 실제 측량했을 때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한테 팔고 간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10평값 어때요? 10평값은 깎아줘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깎아서 나한테 돌려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100평일 때는 모르겠는데 90평이다 그러면 집을 지을 건축허가가 안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안 나오고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때는 대금 감액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10평만 돌려줘가 아니라 아예 계약 자체를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가 돼 있다고요? 담보 책임에 돼 있다고. 담보 책임에. 아셨죠? 담보 책임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왜 채무 불이행이라고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불법행위 책임이나 계약 책임의 대표적인 애는 채무 불이행 책임은 전부 뭐예요? 가해자나 혹은 매도인 있죠?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기책사유라고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판 사람도 어때요? 나 지적공부에 등기부에 다 100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100평인 줄 알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고의 과실이 없다, 나 잘못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너는 이 책임 져라 그 말이에요. 이 책임 져라고 어디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그런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런다. 아셨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왜냐? 측량이 또 90평밖에 안 나왔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러고 혼자 소주 먹고 쓰러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이 팔고 간 사람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셨죠? 다만 여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년 내에 할 수 있어요. 1년 내. 1년 내요. 1년 내. 아셨죠? 계약한 날 아니면 그 사실을 한 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아까 6개월이었잖아요. 그죠? 6개월인데 여기는 1년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이에요. 이런 차이들. 이런 게 바로 담보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골목길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야기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25페이지 펴보세요. 225페이지 보면 박스 3번에 담보 책임이라고 나오죠? 개념 보면 매매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부담하는 책임이에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에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그랬죠. 그죠?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하자 판단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언제 비가 샜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계약 성립시가 기준이다 그랬죠. 또 이게 뭐지? 아까 뭐 안 날로부터 뭐라고 그랬는데 비가 샌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언제 그 물건이 금이 가서 아파트에 금이 가서 비가 샜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계약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금 가가지고 비 샜다 그러면 매도인은 책임 없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계약할 때부터 외벽에 금이 가 있었죠. 가 있는 것을 내가 언제 알았어요? 장마철에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장마철 안 때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도 갑자기 말했더니 막 띵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골목길 들어가가지고. 골목길 들어가서. 아셨죠? 골목길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골목길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보고 너무 넘기라. 그 말이에요. 안 보고 넘기라. 아셨죠? 자, 종류 보니까 뭐라고 나요? 물건의 하자와 권리의 하자로 나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580조 제목만 봐요.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 나오죠. 뭐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 비세는 거죠. 아파트 비세는 거. 그죠? 581조 보면 뭐라고 나요? 종류물 하자 담보 책임 그 말 나오죠. 그죠? 나오죠? 뭐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 한 박스. 거기는 2항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뭐예요? 바꿔줘 할 수 있다고요. 바꿔줘.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권리행사 기간 안 날로부터 6개월 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또 이야기만 한번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한번 듣고 치우는 거예요. 왜 담보 책임을 권리하자하고 물건의 하자로 나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매 때문에 나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했어요. 그런데 입주해 보니까 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새요. 법원 가서 땡깡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알아보고 경매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땅, 토지 100평이 경매물로 나왔대요. 그러면 경매 그 물 나왔을 때 감정평가서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다 100평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매로 취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원 가서 땡깡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있어요. 왜냐? 법원에서 자기들이 경매 목적물로 감정평가해서 나한테 보여줄 때도 100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9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평 깎아줘 할 수 있어요. 물론 판사 돈으로 주라 그러진 않아요. 그 부도난 사람 돈으로 주라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무슨 차이냐면 이 권리의 하자 있잖아요. 이것은 경매의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물건의 하자는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나눈 거예요. 나눈 건데 이것도 어때요? 역시나 머리 아프다 그러면 지금은 안 보는 거라고요.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580조 2항 보면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책임 체계, 양대 책임, 그리고 정체할 수 없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권리하자하고 물건의 하자가 있고 제가 물건의 하자 예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파트 특정물 그랬죠? 그 다음에 사과 한 박스 그러면 바꿔줘 할 수 있는 거 불특정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권리하자 그러면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5개, 여러 개 있다더라.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말씀드렸어요? 수량 부족. 평당 얼마 그랬는데 부족했을 때 내가 그 돈을 부족한 돈만큼, 평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감이 없죠. 그죠? 왜냐? 남의 일일 테니까. 이런 감이 없어요? 근데 내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요. 아셨죠? 여러분, 실제 수량 부족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33평 아파트 분양받죠. 그죠?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해가지고 3억 3천에 분양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토지 가격 있죠. 내가 대지 지분도 몇 평 취득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500에 1호를 샀을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토지 있잖아. 토지도 내가 내 지분만큼 산 거라니까요. 산 거. 이것까지가 내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지 지분 그래요. 대지권 비율이라고 법률용어로는 정확히 그러거든요. 지분 이제 비율로 나와요. 비율로. 근데 이게 한 12평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12평 정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평밖에 안 됐을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수량 부족. 그죠? 그러면 건설회사한테 단체로 2평 값씩 이 2평 값만큼 있죠? 2평 값만큼 돌려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디가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담보 책임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알고 막, 그러면 막 동대표 해주세요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아셨죠?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대표로 참가하고 그런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아두면 다 돈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내용 있죠? 박스 1번에 특정물 하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뭐 매수인의 선의 모양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오른쪽에 뭐 양가리가 종류물 하자 있죠? 이런 거 내용도 뭐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여러분은 특정물 그러면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고 아파트. 대체물이 없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이 세상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상계동, 백번지, 현대아파트, 101동, 1501호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물이 없다고요. 근데 사과 한 박스 이것은 바꿔줘 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뭐 용어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아셨어요? 자, 다만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에 선의 무가실 이런 말 나오죠. 선의 무가실 이런 말 나오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선의 악의는 무슨 뜻이에요? 선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 일상생활에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의자, 악의자. 근데 법에서는 뭐냐면 선의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악의자, 안 사람. 아셨죠? 선의 그러면 몰랐다요, 몰랐다. 몰랐다. 악의 그러면 알았다요, 알았다. 어떤 것을 알았다. 아셨죠? 그래서 아예 뜻이 달라요. 아예 뜻이 다르니까 이거 하나 알고 갑니다. 선의가 뭐라고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선의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 악의자 그러면 안 사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끝났어요? 매매가 끝났죠. 그죠? 매매가 끝났죠?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올 거예요. 임대차. 자, 이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는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이야기를 이것도 천천히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맨날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야기 막 듣다 보면 그냥 어떻게 알게 돼요? 그리고 뭐 합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야기. 절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먼저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흔히 전세 산다 그러죠. 그죠? 전세 산다. 그러죠? 전세 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세 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거 이거 말하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죠. 그죠? 이게 뭐죠? 뭐라고 흔히 말해요? 네? 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보통 반전세 뭐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렇게 쓰나요? 네, 정해진 건 없어요. 뭐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전세 이런 표현도 써요. 이렇게. 근데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다 그러면 뭐 월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월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깔세라고 들어보셨어요? 깔세? 깔세라고 들어봤어요? 깔세가 뭔지 아세요? 예? 눈치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보증금 없이 예를 들어서 6개월치 월세 한꺼번에 주고 들어가가지고 달달이 깐다 그래서 깔세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1층 이렇게 상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훅 빠지고 뭐가 들어왔는데 뭐냐면 뭐 아웃도어 뭐 폐업 정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혀 없이 막 폐업 정리 해가지고 막 골라오면 막 사세요 막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깔세로 보통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뭐 3개월만, 6개월만 이렇게 하면 그 월세를 한꺼번에 주고 들어오면 이제 달달이 깐다 그래서 깔세 그래요. 근데 이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이게 법률 용어로 따지면 뭐예요? 바로 임대차라고 임대차. 임대차에서 생기는 무슨 권리냐면 임차권이라고 임차권.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인데 뭐예요? 보증금만 있다. 임차권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임차권인데 월세만 있다. 임차권인데 깔세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하고 달리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고. 전세권. 전세권 물권이에요, 채권이? 물권이죠, 그죠? 이거. 자, 이것은 물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권 8가지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채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세권 물권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권이라고요. 물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언제 성립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뭐 했을 때? 전세권 등기했을 때 성립한다. 등기했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해야 되냐면 등기가 되더라도 뭘로 등기가 돼야 돼요? 전세권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 그때 뭐예요? 전세권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뭐 생각해라? 은행 지점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물론 아파트도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독신자 숙소용으로 아파트 빌린다 그러죠. 그럴 때 뭐예요?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가죠. 그럼 그때는 뭐예요? 전세권인 거예요. 전세권인데 99.9%는 다 뭐예요? 등기가 안 된 임차권이라 임차권. 아셨어요? 자, 그러면 자, 임차권 인증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두 가지예요. 자, 등기가 안 돼 있든지 등기가 되더라도 뭘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냐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때요. 등기가 되더라도 뭘로 등기가 돼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 전세권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전세권이죠. 근데 전세권 등기 아니면 다 뭐예요? 임차권이죠. 등기가 안 돼 있거나 임차권으로 등기돼 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임차권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뭐겠어요? 임차권이라고 임차권. 이렇게 돼 있고 전세권 등기는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든데 본다고 그러면 은행 지점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또 듣습니다. 이제 세 들어서 하는 거예요. 세 들어서 하는 거. 세 들어서 하는 건데 자,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 빌리는 것이 있는데 빌린다 그럼 뭐가 있냐면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어요. 여기 설명드렸듯이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임차권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계약자유원칙 그러죠. 계약자유원칙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양 당사자끼리 우리는 지상권으로 빌리자, 지역권으로 빌리자, 전세권으로 빌리자, 임차권으로 빌리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양 당사자 뜻에 따라서. 아셨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물권이라고요. 이 세 가지는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고 임차권으로 빌렸을 때는 임차권 등기할 수도 있지만 등기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한번 봐보죠. 자, 건물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면 소유주 A예요. A예요. A가 있는데 자, 1층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빌린 사람이 누구냐면 B예요. B인데 B는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임차권으로 빌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하면 아시게 되겠지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를 빌렸을 때만 가능해요. 건물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빌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라고. 채권. 무슨 차이냐? 물권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등기했을 때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봐보죠. 민법 186조에 따라서 봐보세요. 자,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에요. 건물 주인 A죠? 그런데 여러분이 1층을 국민은행 B한테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빌려준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계약부터 해야죠. 계약부터 해요? 등기부터 해요? 계약부터 한다고. 이게 민법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뭐 하는 거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러고 나면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언제 성립해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층을 100번지 건물 1층을 뭐예요? 3억 원에 그죠? 3억 원에 뭐 이렇게 전세권 설정할 게 청약이죠? 은행이 주어 승낙하죠? 그렇게 하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자는 권리 의무가 생기죠. 자, 주인은 건물주 A는 뭐예요?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열쇠를 넘겨줘야 되고 등기를 해줘야죠. 열쇠하고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도 해줘야 되겠지, 그죠? 물론 열쇠 안 하고 등기만 먼저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은행은 뭘 해줘야 돼요? 전세금 3억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권리 의무가 생겼죠? 그 공평의 원칙상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시행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 해지하고 손해에서 청구하고 끝이라고요. 끝. 그 물건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해요. 근데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 지켰죠? 그러면 나는 3억 원 받았고 은행은 등기 서류 들고 법무사한테 뭐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 등기부에다가 내 등기부 을구를 보면 거기가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부에가. 그리고 전세권자 누구? 국민은행 그래. 전세금 3억 이렇게 등기가 될 거라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죠? 전세권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 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은행은 등기를 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이 사례 있죠? 여기 아까 있었던 거 매매 A하고 B하고 매매해가지고 뭐 계약서 쓰고 뭐 저희 뭐 등기 서류하고 잔금하고 동시행하고 등기해서 물권 변동한다. 여기 그림 있었죠? 네. 지워졌지만 마음씨 착하신 분은 지금 다 보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게 제가 민법의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도 똑같잖아요.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도. 여러분 저당권으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한번 해봐요? 네. 여러분 저당권 알 거라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를 국민은행한테 1억 원 빌리면서 여러분 담보물로 제공하죠? 네. 자, 그 과정 봐보세요. 맨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대출이 했어요. 대출 계약하고. 그 다음에 돈 빌렸으니까 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하냐고요? 예? 여기 한다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니까요. 이 설정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청약과 승낙으로. 그죠? 내가 1억 원 빌리고 내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 줄게.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쌍방은 뭐예요? 쌍무계약으로 권리 의무가 생기죠.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은행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원 대금을 줘야죠.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공표원칙상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끝.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죠. 근데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물권으로 넘어가죠. 은행은 뭘 취득해야 돼? 저당권 물권이죠. 물권인데 법률 행위로 취득해요? 즉 계약으로 취득해요?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취득해요? 계약, 법률 행위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언제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했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내 등기부 을구 보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국민은행, 그죠? 채권액 1억 원하고 등기가 될 거라고요. 그때 뭐예요? 국민은행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아, 다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이 과정 있죠? 마음씨 착하시면 보이는 이 과정.
이 과정 그거 그대로 집어넣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민법 전부라니까 이게. 아셨죠? 이게 민법 전부예요. 대신에 그것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는 부분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도 맨 처음에 뭘 하냐면 법률 행위를 하고, 그죠? 법률 행위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순서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순서로 가겠죠? 그러면 전세권이 언제 생기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언제 성립하느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자, 전세권은 계약만 하면 전세권이 생깁니까? 전세권 생겨요, 안 생겨요? 2단계에서 전세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 제가 여기 또 지었지만 마음씨 착하신 분 보이는 거, 제가 질문 2가지 드렸죠. 소유권은 언제 취득합니까? 이거하고 매매 계약 언제 성립합니까? 이렇게 2가지 물어봤죠. 소유권은 언제 성립했어요? 등기했을 때 그랬고, 매매 계약 언제 성립했어요? 청약과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 2가지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으로 말하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전세권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등기했을 때.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언제 성립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청약과 승낙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뭔 말 한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성립했지 전세권 아직 취득 못 했잖아요. 전세권은 언제 취득해요? 등기했을 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했을 때 전세권이 생긴다고요. 왜? 물권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권이니까. 물권이니까.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힌트, 등기했을 때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예요. 등기 없어도.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도 임차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아셨죠? 언제? 계약망으로. 임대차 계약하죠? 임대차 계약하면 약정한 날에, 그죠? 약정한 날에 임차권은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생겨버려요? 등기했을 때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 그런 등기 없어도.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차권, 채권인데 등기 없든지 아니면 등기를 하더라도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예요?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없어도 이미 성립을 했는데 등기를 하면 무슨 효력이 있는데 그랬더니 바로 이것을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여러분 물권과 채권은 가장 큰 차이가 A가 C에게 이 부동산 팔아버렸을 때 A가 이 부동산 팔 때 세입자 B의 동의를 요합니까? 동의 필요 없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죠. 그러고 났더니 C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B 보고 너는 나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 차이예요. 엄청 중요하죠. 궁금하죠? 10분 쉬었다.